어렵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소송을 꼭 해야 되는지,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추려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장애 대상 사건입니다. 이 장애란 것은 피해 보상 항목 중에서 그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난 뒤에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후유증이 생겨서 노동력의 상실이 오는 상태, 이거를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치료를 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이 장애에는 한시장애라는 것도 영구장애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한시장애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장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구장애는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그 장애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장애로 그대로 잔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구장애인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애, 후유장애라는 것은 일시수익에 대한 피해 보상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일시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받는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받는 급여 소득자다 또는 사업 소득자다 하면은 이 소득을 내가 정년까지, 가동연까지 이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만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손실된 장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소득인데 내가 30%의 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500만 원에서 30%인 150만 원에 대한 노동력 상실된 일시수익이 생기겠죠. 이거를 정년까지, 일반적인 정년 규정이 없으면 60세까지, 60세 이후는 도시 일용으로 이제 65세까지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데 60세까지에 대한 내 소득을, 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일시수익을 60세까지 또는 20세부터 65세까지 피해 보상으로서 일시수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영구장애 인정되느냐, 또 영구장애도 장애율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사실.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장애를 순순히 그냥 잘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영구장애 대상되는 사건들은 일반적인 장애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의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료 자문을 거쳐서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환자도 직접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 평가를 해서 그 장애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한테 장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의사가 이렇게 장애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에 대한 장애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 영구장애를 영구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한시장애로 인정하다든지 또는 장애율을 대폭 낮춰서 인정하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될 첫 번째 사유는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들로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사고가 났는데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만은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해서 쭉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근데 그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가 걸쳐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 식물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에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송이 필요하냐면은 물론 그 대상은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서 소송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왜 소송이 필요하냐면은 지연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시에는 판결 원금에 대해서 연 5%의 지연 이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결 원금이 100만 원이다. 연 5%씩 하면 10년이 되면 50% 되겠죠. 20년이 되면 이자가 결국은 원금의 100%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래된 사고 중에서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지연 이자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식물인간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유튜브를 통해서 논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식물인간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통상 보험회사에서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개업이, 그래서 간병하는 비용에 대한 가족이 하든 간병이 쓰든 그 간병에 대한 비용 자체를 연민기간 동안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개업일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정해도 1인 이상 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밖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의사의 감정서를 토대로 해서 보통 식물인간은 보통 24시간 개월하고 이렇게 감정서를 회신해 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감정서를 토대로 해서 규범적 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식물인간은 1.5인, 아주 심한 경우에는 2인까지도 개업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물인간의 경우에서는 보통 식물인간은 여명이 짧거든요. 살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정해진 여명기간 동안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소송에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만일에 예를 들어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 기간 이후에도 회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추가로 그 시점 이후에 추가로 다시 소송을 통해서 추가 청구에 대한 개업이익 향후 처리를 별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입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 중에서 그냥 보험회사하고 합의보다는 소송을 반드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소송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TV에 저희들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요청 바랍니다.